17살 여학생이 또래들에게 집단 폭행당한 사건이 추성이가 될 정도로 폭행한 중학생 8명이 집단 폭행을 한 건데 노래방을 듣고 가가지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마이크 그대로 듣더라고요. 얼굴 붙이고 한 시간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뭐 이렇게 뺨도 때리고 발로 차기도 하고. 폭력 현장을 생중계하고 동영상을 찍어 유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혜 학생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네, 매우 충격적이시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관악산 집단 폭행 사건 등의 피해자 가족들이 소년법 폐지 국민청원을 올렸고 각각 35만 명, 20만 명이 참여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이른바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3세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소년범 보호 관찰 인력을 OECD의 1.5배 수준으로 보강하는 등 중대 청소년 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뿐 아니라 경찰, 학교, 보호관찰소 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정보를 공유하기로 하고 또 피해자 지원 대책 등도 확대하기로 했죠. 그동안 용어를 학교 폭력이라고 주로 썼는데 오늘 자료를 보면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폭력 사건들이 대부분 학교 울타리 밖에서 이뤄졌기 때문이겠죠.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도 회의에 참석했는데요. 3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보완 발표를 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 결정 방식, 성차별적 가족 호칭 등 평등 관점에서 가족 제도와 가족 문화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모든 가족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가족 형태에 대한 법, 제도적 차별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네, 여가부 발표에서 가장 관심이 끈 것은 성차별적 가족 호칭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일례로 여성이 남편의 남동생을 도련님, 여동생을 아가씨로 부르는 게 대표적이죠.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 주인집 자식을 높여 부르던 호칭이지 않나요? 또 남성의 아내 동생은 처남, 처제라고 부르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국립국어원 조사에서도 65%가 이러한 호칭 개선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아버지 쪽은 친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라고 하고 어머니 쪽은 외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개선 사항으로 꼽힙니다. 아버지 쪽은 가깝고 어머니 쪽은 멀다는 의미니까요. 또 자녀의 본가성을 결정하는 시점도 혼인 신고 때에서 자녀 출생 때까지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부모, 미혼모 가정의 아이들의 성은 아이들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이 출생신고서에 혼인 후의 출생, 배부, 배모 등을 표시하는 것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부계 중심의 호주제가 폐지된 게 2005년, 10년도 더 됐죠.